반갑습니다. 과학멘토입니다. 운동량과 충격량 수능 이전 문제 풀이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1번 그림카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B는 정지해 있고 A는 움직이고 있어. 그 상태에서 충돌해서 속력 V로 같이 움직여가는 거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뭘 풀라는 거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풀라는 거죠. 충돌 전의 운동량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 합은 같은 거니까. 그럼 충돌 전에 A의 속력을 VA라고 한다면 충돌 후와 충돌 전의 운동량 합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충돌 후의 전체 운동량이 3mv가 되고 충돌 전에는 B는 정지해 있으니까 운동량이 A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mva 이렇게 식이 되죠. 따라서 약분되니까 초기 VA의 속력은 3V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3V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역 가에서 A의 속력은 3V가 맞죠. 맞는 표현이고 이은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와 B가 A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당연히 같죠. 작용 반작용으로 힘의 방향만 다를 뿐이고 힘은 똑같다. 당연히 맞는 말이야. 디귿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해보자. 자, 충격량이라는 건 뭐랑 똑같은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은 거지. 그러면 A가 받은 충격량을 구할 거니까 A가 변한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보자. 이렇게 구해보자. 자, A의 나중 운동량이 mv가 되고요. 처음이 곱하면 되는 거니까 빼기 3mv가 되겠죠.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2mv가 되네. 크기를 묻는 거니까 2mv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은, 니은,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2번 그림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등속도 운동을 하여 정지해 있는 물체 B와 충돌한 후 자, B는 정지해 있고요. A는 등속 운동을 한다고 나와 있죠. 충돌한 뒤에 A가 V로 왼쪽으로 가고 B는 V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네. 그 다음에 그림 나는 충돌 전후에 A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그림을 그린 거죠. 그 다음에 A와 B는 T1과 T2까지 충돌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보자고. 자, 운동량 보존을 쓰는 문제가 되죠. 충돌 전에는 A만 움직이니까 전체 운동량이 2P가 되고요. 충돌 후에는 A도 움직이고 B도 움직여. 근데 A의 운동량이 마이너스 P니까 당연히 B의 운동량을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래서 B의 운동량 얼마가 나와야 돼? 3P가 나오면 되겠다. 그래서 B의 운동량은 3P가 되는 거야. 충돌 후에 B의 운동량은 P가 아니고 3P가 되어야 돼. 틀린 거지. 그럼 충돌 후에는 A가 마이너스 P, 크기는 P가 운동량이고 B는 3P가 되죠. 따라서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질량이 B가 3배 더 커야 되죠. A가 질량이 M이라면 B는 3M으로 3배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운동량이 3배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디귿 자,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 구하자. 자, 충격량이라는 거는 힘 곱하기 시간이죠. 이게 뭐랑 똑같은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은 거지.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보자고. 나중이 마이너스 P, 처음 2P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P 빼기 2P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P가 되는데 크기는 3P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3P가 되고 힘을 구하는 거고요. 곱하기 시간은
T1과 T2 사이에서 충돌한 거니까 시간의 변화가 T2 빼기 T1이 되겠죠. 따라서 힘의 크기는 T2 빼기 T1에다가 3P가 답이 되겠네. 따라서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이네요. 3번. 그린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요. 속력이 3V와 2V 적혀있죠. 이런 식으로. 물체 C는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 충돌한 다음에 전부 다 오른쪽으로 V로 가는 거죠. 우리가 구할 건 뭐냐면 B의 질량을 구해내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문제죠. 운동량 보존 법칙 쓰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B의 질량을 모르니까 우리가 MB라고 두면 되겠네.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보면 되겠죠. 속도는 방향이 있는 거니까. 따라서 충돌 전에 전체 운동량 합을 구하자고. A가 운동량이 얼마야? 6mV가 되고요. B는 모르니까 질량을 2mBV가 되겠고, C는 반대 방향인 거니까 운동량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mV가 되죠. 자, 이게 충돌 전에 운동량 합이 되는 거고, 충돌 후에는 한 덩어리가 된 거니까 전체 질량이 5m에다가 더하기 mP가 되고 속력이 V가 되는 거죠. 이게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V를 전부 다 약분시키면 되겠네. 정리하면 3m 더하기 2mP가 되고요. 이게 5m 더하기 mP가 되겠죠. 넘기면 mP가 얼마가 나와? 2m이 나오네. 그래서 B의 질량은 뭐라고? 2m이 되겠다는 거지. 답은 4번이네요. 4번. 그린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가 등속 운동을 하죠. 자, P와 Q점을 V와 3V로 통과했다고 나와 있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에 충돌하고 나서 A가 다시 P를 통과했다고 나는 나와 있는 거고, 그때의 모습을 사진을 찍은 거지. 근데 그때 B로부터 PQ까지 떨어진 거리가 서로 같다는 거는 중점이란 이야기지. 이 P가 중점이라고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간단하죠. 충돌 전에는 속력이 1대3이니까 이동 거리도 1대3이 나와야 돼. 그러면 1대3인 지점에서 충돌하겠네. 한 칸, 두 칸, 이렇게 네 칸을 나눠서 여기서 충돌하겠다는 이야기야. 이 점에서. 그치? 충돌해서 거리가 이거랑 이거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A가 이만큼 갈 때 B가 이만큼 갔다. 같은 거리를 갔다는 거는 충돌 후에 A와 B의 뭐가 똑같다는 이야기야. 속력이 똑같다는 이야기야. 그거 찾으란 문제야. 그럼 충돌 후에 A의 속력을 우리가 V-라 한다면 B의 속력도 V-가 되겠죠. 그럼 식을 써야지. 뭘 써야 돼?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죠. 자,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보시면 되겠네. 충돌 전에 운동량 합을 구하자. A의 운동량은 5mV가 되고 B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9mV가 되겠죠. 이게 충돌 전의 운동량이고, 충돌 후의 운동량은 A가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5mV-가 되고, B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더하기 3mV- 이게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질량 m이 약분이 되고요. 그치? 마 4v는 마 2v-가 되어서 v-는 2v가 되겠죠. 따라서 충돌 후에 A의 속력은 왼쪽 방향으로 2v가 되고요. B의 속력은 오른쪽 방향으로 2v가 되겠죠. 자, 문제 다 푼 것 같아요. 보기를 봅시다. 가에서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의 크기는 당연히 5mV가 맞다. 니은
나에서 속력은 A가 B보다 작은 게 아니고 A와 B는 속력이 동등해야 돼.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틀린 거야. 디귿.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자는 거는 뭘 구하자는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 구하자고. 그래서 B의 운동량의 변화량 구하자. 자, B는 나중동량이 3m 곱하기 2V니까 6mV가 되고, 처음 운동량 얼마냐면 마이너스 9mV가 되는 거지. 그럼 빼야 되겠죠. 얼마를? 마이너스 9mV를. 부호 조심하시고요. 따라서 15mV가 운동량이 되겠죠. 운동량의 변화가 되겠네. 따라서 충격량이 얼마란 이야기야? 충격량이 15mV라고 되는 거죠.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키읔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5번. 그린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가 같은 속력으로 서로를 향해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나와 있죠. 세팅해야 되겠네. V로 보시면 되겠죠. 같은 속력이라 했으니까. 자, 그림 나는 A와 B 사이의 거리, 이 사이의 거리 X를 시간의 간격으로 이제 도실 그림을 그려 놓은 거죠. 뭐 질량은 나와 있고. 그럼 나의 그림은 X의 간격인 거니까 상대 속도 개념이겠네. 그지? 따라서 이 기울기 있죠. 기울기가 바로 뭐라는 거야? 상대 속도란 이야기가 되죠. 이거 기억하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보자고. 뭘 쓸 거냐면 충돌 후의 기울기를 비교해서 상대 속도의 식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인데 한번 해봐. 자, 충돌 후에는 A와 B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A의 속력을 VA라고 하고 B의 속력을 VB라고 하자고. 방향은 잘 모르겠어. 그지? 어차피 부호가 다 나올 거니까 그때 방향이 다 주어지거든. 그러면 처음에 상대 속도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자, A가 바라볼 때 B의 속력으로 계산할게. 그치? 상대 개념은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쌤 보는 기준은 A가 바라봤을 때 B의 속력을 기준으로. 그러면 A가 바라본 B의 속력은 상대방 빼기 나를 하는 거니까 B에서 A를 빼면 되는 거야. 자, B의 속도가 부호가 마이너스고 A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V 빼기 V가 되어서 마이너스 2V가 상대 속도가 되죠. 그 크기가 얼마냐면 여기 기울기죠. 이 크기가 기울기니까 T0분의 D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고, 두 번째 가면 충돌 후에는 이 기울기를 구해보자고. 충돌 후의 기울기는 4t0분의 d가 되는 거니까 이 크기의 4분의 1배죠. 그러면 상대 속도의 크기도 4분의 1배가 돼야 되겠네. 따라서 2분의 1v가 되고 기울기가 반대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치? 이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앞에 식에서 이놈은 플러스 기울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지. 이걸 마이너스로 본 거니까. 따라서 충돌 후에는 상대 속도 어떻게 되는 거야? VB 빼기 VA가 얼마가 나와야 돼? 2분의 1 V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든 거야. 이해되시겠나요? 두 번째, 이제 운동량 보존을 써야 되겠죠. 충돌 전의 운동량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 합은 같아야 돼. 충돌 전의 운동량은 MV, B는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2MV, 이게 충돌 전의 운동량이고, 충돌 후는 우리가 방향을 모르니까 그냥 MVA 플러스 MVB로 쓰시면 되겠는 거야. 따라서 m이 전부 다 약분될 거니까 마이너스 v가 va 더하기 v, 아이고야, emv죠. 죄송합니다. 이게 emv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V는 VA 더하기 2VB가 되죠. 자, 두 번째 식을 만들었죠. 이 식. 이 두 개를 연립해서 뭘 구하라는 이야기잖아. 따라서 두 식을 더해버리면 A가 없어질 거니까 3VB가 마이너스 2분의 1V가 되어서 B의 속도는 얼마다? 마이너스 6분의 1V가 된다. 그럼 충돌 후에는 B는 왼쪽으로 가죠. 왜? 음수가 나왔으니까. 속도가 얼마라고? 6분의 1V로. 왼쪽으로 6분의 1V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자, 그럼 A를 구해야 되겠죠. 이 B를 잡아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A를 구하자. VA는 마이너스 6분의 1V 빼기 2분의 1V가 되는 거지. 따라서 얼마니?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V가 되겠죠. 충돌 후에는 A는 똑같이 왼쪽 방향으로 3분의 2V만큼 움직인다는 이야기네. 다 풀었어요. 좀 복잡하지만 뭐 다 풀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3t0일 때 3t0 이쯤 되겠죠. A의 운동량의 방향과 크기를 구하라고. 자, 방향 구했죠. 왼쪽 방향. 왜?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속도의 방향이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왼쪽이 맞고, 크기는 속도가, 그러니까 운동량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A의 질량이 m이고 곱하기 속도의 크기가 3분의 2잖아. 3분의 2 V를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V를 얼마라고 구했냐면 여기서 2V가 T0분의 T니까 V는 2T0분의 T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M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T0분의 T가 되겠다. 약분하게 되면 3T0분의 MT가 운동량의 크기가 되는 거야.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번. 그린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자,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직스 운동했대요. 자, 오른쪽 그래프, 나의 그래프는 운동량을 표시한 그래프네. 그 다음에 0초에서 4초까지 운동한 거리는 26m래. 자, 문제를 보자고요. 기읍 2초부터 4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구하래. 자, 충격량이라는 거는 힘 곱하기 델타 T가 되고 뭐랑 똑같은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2초와 4초 사이에 운동량의 변화가 바로 나와 있죠. 얼만큼 변한 거야? 이 간격이 변화량이잖아. 4만큼 변한 거거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가 4기 때문에 충격량도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맞는 표현이야. 간단하죠? 두 번째, 니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를 구하자. 시간 운동량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겠니? 기울기는 시간의 변화, 델타 시간의 변화분의 운동량의 변화가 기울기잖아. 그럼 이 식에서 힘은 시간의 변화분의 운동량의 변화랑 같은 값을 가지니까 결국 기울기가 얼마란 이야기야? 기울기가 힘이란 이야기지. 그럼 힘이라는 거는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2초까지의 힘은 얼마란 이야기야? 8이란 이야기고 2초부터 4초까지의 기울기는 얼마지? 2가 되죠. 그래서 힘의 크기를 바로 구할 수 있겠네. 8대 2, 4대 1이 되는 거니까 1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작은 게 아니죠. 4배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쵸? 자, 디귿을 보게 되면 이제 물체의 질량을 구하자는 이야기지. 그럼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시간, 속도로 바로 환산합시다. 자, 2초까지, 4초까지 둘 다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건데 정지해서 출발하거든. 기울기가 이렇게 일정할 거 아니겠니? 그러면 속력이 얼마냐면
2초일 때 운동량이 16이거든. 운동량이라는 거는 질량 곱하기 속도를 말하는 거야. 하면 16에다가 질량만 나누면 속도 값이 나오죠. 따라서 2초일 때 속도는 m분의 16이 되는 거야. 우리가 질량을 m이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4초일 때까지도 등가속도 운동하겠죠. 이런 식으로. 물론 기울기는 작겠지. 힘이 작은 거니까. 그럼 4초일 때 속력이 얼마냐면 마찬가지겠죠. 운동량이 20이니까 질량 나누면 된다. m분의 20이 되겠죠. 됐죠? 자, 이 넓이가 얼마 나와야 돼? 넓이가 26m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산수가 되겠죠? 첫 번째 삼각형 넓이는 이것 곱하기 이거 나누기니까 m분의 16이 넓이가 되고요. 더하기 이 사다리꼴 넓이는 이거 더하기 이거 m분의 16 더하기 m분의 20에다가 곱하기 높이가 2죠. 2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m분의 36이 되죠. 이 합이 얼마 나와야 돼? 넓이가 26이 나와야 된다고. 따라서 m분의 52가 26이 나와야 되니까 질량값은 구할 수 있죠. 바로 2가 되겠죠. 2. 그래서 2kg이 맞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 답은 3번입니다. 7번. 그림카는 질량이 20kg인 스톤에 힘을 줘서 물체가 움직이죠. 자, 그래프는 시간 속력 그래프가 나와 있고 우리가 구할 건 뭐냐면 0.2초부터 0.6초까지 충격량의 크기와 힘을 구하자. 자, 충격량이라는 거는 뭐랑 똑같은 거야? 힘 곱하기 시간의 변화가 충격량이고요.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다. 그럼 뭘 구하자?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자는 이야기죠.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인 거니까 0.2초와 0.6초 사이잖아. 그러니까 나중 속도가 4니까 그자. 질량 20kg야.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곱하면 되는 거니까 20 곱하기 4가 되어서 80이 되고 빼기 처음은 20 곱하기 2가 되니까 40이 되죠. 따라서 40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그게 뭐랑 똑같은 거야? 충격량과 똑같은 거야. 따라서 충격량은 40이 되겠죠. 그러면 힘 곱하기 시간의 변화가 40이란 이야기인데 시간만 나눠주게 되면 힘이 나오죠. 자, 시간 텀이 얼마냐는 이야기야. 0.6과 0.2 사이니까 0.4초가 시간 간격이잖아. 따라서 힘의 크기는 0.4분의 40이 되어서 100N이 되겠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문제가 되겠죠. 8번. 그린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1kg와 2kg짜리 물체가 있죠. 자, 속력도 나와 있네. 자, 그림 나는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네. 자, 면적이 4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시간과 힘의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다? 면적이 곧 충격량이죠. 그지? 근데 크기를 줬으니까 방향을 주진 않았지. 당연히 A는 충돌하면 왼쪽으로 힘을 받을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실제 값은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A가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그럼 B가 받은 충격량은 반대 방향이겠죠. 플러스 4가 되겠죠. 충격량이. 왜? 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문제를 보자고요. 기억,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 합의 크기를 구하자. 이건 간단하죠. 자, A의 운동량은 5가 되고요. 더하기 같은 방향이니까 B의 운동량이 2가 되는 거네. 합이 7이 맞죠.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 크기는 당연히 4가 돼야 되죠. 똑같아야 돼.
왜냐면 작용 반작용으로 힘이 똑같고요. 충돌 사건도 동시 사건이잖아. 그 충돌하는 시간도 똑같단 말이야. 따라서 힘 곱하기 시간 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충격량이 똑같아야 돼. 대신에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 자, 충돌 후에 B의 속력을 구해보자. 그러니까 뭘 구하면 돼? B의 운동량의 변화를 구하면 되죠. 충돌 후에 B의 속력을 VB라고 한다면 나중 운동량은 2VB가 되고요. 처음은 2가 되죠. 이 뺀 값이 충격량이 돼야 되는데, 자, 충격량은 플러스 4죠? 4가 된다는 이야기지. 따라서 2VB가 6이 되어서 속력 VB는 3이 되죠.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3m/s으로 간다는 이야기야. 3m/s로. 5가 아니고 3이 떠야 되겠네. 틀렸다. 따라서 기억만 답이 되는 겁니다. 1번이네요. 9번. 그린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2kg짜리라고 나와 있죠. 시간 t1일 때 2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 5초 뒤에 속력이 8이 되었다고 나와 있죠. 자, 오른쪽 그래프는 시간 힘의 그래프를 그려놨네. 자, 이 그래프를 옮기겠습니다. 그죠? 뭘 옮길 거냐면 시간 속력 그래프로 옮겨서 풀어보자. 시간 속력으로 옮길게. 시간 2초, 그 다음에 3초, 5초라고 세팅하시고요. 자, 처음 속력이 2m/s이잖아. 그래서 2m/s로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2초까지는 힘이 EF0고, 그 다음에 3초, 4초, 5초 사이에는 힘이 F0죠. 힘이 2배 차이 나죠. 그럼 둘 다 등가속 운동할 건데, 자, 이렇게 가면 되겠죠. 가속도가 앞에는 2A라고 보고 뒤쪽에는 -A라고 보시면 되겠네. 힘이 2배 차이 나는 거니까 가속도의 크기도 2배가 되겠죠. 그러면 2초까지 기울기가 2A가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2초에서 3초 사이는 힘을 받지 않죠. 등속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초에서 5초 사이는 가속도가 -A니까 기울기가 좀 완만하겠네.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되겠죠. 대략적으로 이놈의 기울기는 -A가 되겠죠. 자, 도착할 때 속력이 얼마냐면 도착할 때 8이니까 이 값 있죠. 이 값이 8로 도착해야 돼. 그럼 산수하는 거지. 어떻게 산수할 거냐면, 자, 시작이 2로 시작하는데 기울기가 2A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2초 뒤에 속력은 얼마가 돼야 돼, 이놈은? 2 더하기 2초니까 4A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속하다가 기울기가 -A로 2초만큼 감소해야 되니까 여기 도착할 때 속력이 얼마가 돼야 돼? 2 플러스 2A로 도착해야 되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2 플러스 2A로 도착해야 돼. 이 값이 8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죠? 따라서 2A가 6이래서 A가 3이 나오네. 그래서 가속도 A라는 값이 3이 나와서 처음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6이란 이야기지. 그럼 가속도가 6이란 이야기고, 마지막 구간은 기울기가 -3이란 이야기죠. 가속도가 3이란 이야기야. 크기가. 됐죠. 그럼 첫 번째 구간의 힘의 크기 얼마겠니? F는 MA니까, 그죠? 질량이 2kg고 가속도가 6이니까 12N의 힘이 작용했다는 이야기잖아. 12N이 얼마란 이야기야? 2F0라는 이야기인 거니까 이게 12가 떠야 되죠. 따라서 F0는 6N이 되겠다. 다 풀었네. 자,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요. 자, 그러면 1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를 구해보자고요. 자, 1초일 때는
속력이 얼마겠니? 당연히 기울기 6이니까 속력이 8이 되겠죠. 이거 같은 값이네. 1초일 때. 그러니까 속력이 8이고 질량이 2kg잖아. 그래서 곱하면 16이 맞죠. 맞는 표현이야. 그죠? 자, 마지막 지문이죠. 0초부터 5초까지 물체 이동거리 구하라는 거는 이 전체 넓이를 구해보란 이야기죠. 전체 넓이를. 그죠? 그래서 이렇게 3개로 나눠 구해보자. 이렇게 3개 나눠서 더하면 되죠? 자, 앞에 사다리꼴 넓이부터 구하자고요. 2 더하기 이 값이 얼마냐면 기울기가 6이잖아. 기울기가 12거든. 따라서 10이야? 6이죠. 6. 죄송합니다. 6이죠. 이게 6이니까 이게 얼마가 떠야 돼? 그러니까 2a가 6인 거잖아. 14가 되죠. 이 값이 14가 되겠네. 따라서 2 더하기 14 나누기 2가 되죠. 곱하기 2 나누기 2. 정신이 없네. 따라서 앞에 사다리꼴 넓이는 16m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넓이는 1 곱하기 14가 되니까 14m가 나와야 되고, 자, 마지막 사다리꼴 넓이는 이게 8이죠. 이게 8, 높이가 8이고요. 이게 14니까 14 더하기 8에다가 높이가 2고 나누기 2 하게 되면 22m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 넓이는 22m가 되죠. 다 더하면 답이죠. 다 더하면 52m가 뜨겠네. 50m는 아니고요. 52m가 떠야 된다. 틀렸다.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는 거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0번 그린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가 압축되어 있죠. 자, 정지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놓았을 때 양쪽으로 움직이잖아. 그치? 그래서 서로 반대로 가는 상황이 나와 있고, 중요한 거는 A와 B의 운동 에너지가 3E0, E0라고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식을 쓸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운동량 보존을 써야 되죠. 충돌 전에 운동량 0이고요. 충돌 후도 0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충돌 후에는 A의 속력을 VA라고 그러고 B의 속력을 VB라고 한다면 결국 그 다음 A의 질량을 MA라고 그러고 B의 질량을 MB라고 한다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MA 곱하기 VA와 MB 곱하기 VB 값이 같아야 되죠. 이건 이해되시죠? 같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가 3대1이 떠야 되거든.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2분의 1에다가 MA VA의 제곱이 A의 운동 에너지고요. 자,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B 곱하기 VB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 3배를 하면 같아야 되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런데 MAVA와 MBVB의 값은 같으니까 여기 A 하나 M 날라가고 A도 한 개 날릴 수 있죠. 2분의 1 날라가게 되면 어떤 식이 나와? VA는 3VB라는 식이 나오겠죠. 따라서 A의 속력이 B의 3배가 된다는 이야기야. 자,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기획 A와 B가 분리되는 동안 용수철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는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지. 작용 반작용이잖아. 다를 수가 없는 거야. 방향은 반대지만 힘의 크기는 같아야 돼. 자, 질량을 비교해보자. 당연히 이 질량 속도와 질량 곱의 크기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A가 B의 속력의 3배가 된다면 질량은 B가 3배가 되겠지. 그래서 B가 A의 3배가 맞다는 이야기고, 나에서 속력은 당연히 A가 B보다 크죠. A가 B의 3배가 돼야 돼. 맞는 표현이야. 이거 두 개는 세트죠. 같은 말을 이야기하는 거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5번이네요. 11번
그림카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가 벽을 향해 3V로 헤딩하죠. 자, 충돌 후에 반대 방향으로 속력이 잘 나와 있네. 3V, -2V. 자, 그렇다는 거는 충돌 후에 반대 방향으로 2V의 속력으로 나왔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벽에서 받는 힘의 크기를 FA라고 하네. F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찰 구간을 지나면서 결국은 정지하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또 힘을 받아서 결국은 정지하네. 이 마찰력이 뭐라는 이야기야? FB라고 나와 있죠. 자, 힘의 비율 구하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FA부터 구하자고요. 자, FA, 벽에서 받은 힘의 크기 곱하기 시간. 시간이 ET0만큼 받았죠. ET0. 이게 충격량이 되는 거고. 자, 충격량은 뭐랑 똑같은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은 거죠.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에, 자, 질량이 안 나와 있으니까 질량을 M으로 할게. 나중 운동량이 -2mV가 되고요. 빼기 처음이 속력이 3V니까 3mV가 되겠다. 따라서 -5mV가 운동량의 변화가 되죠. 자, 크기만 구할 거니까 마이너스를 제끼고 힘의 크기 FA는 이 T0분의 5mV가 되겠고요. 자, FA는 구한 거야. 이제 FB를 구하자고. 자, FB 곱하기 시간이 T0네. T0를 곱하면 충격량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게 똑같이 운동량의 변화가 될 거니까, 자, 마찰 구간에서 운동량의 변화는 나중 운동량 0이 되고요. 처음은 속력이 -2V죠. 0 빼기 -2mV가 되겠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2mV가 운동량의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힘의 크기 FP는 T0분의 2mV가 되겠다. 자, 우리가 FA분의 F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결론은 이 T0분의 5mV 분의 T0분의 2mV를 구하면 답이 되죠. 다 약분시켜서 5분의 4가 비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은 높이뛰기 경기장의 매트가 선수를 보호하는 원리죠. 일단은 푹신푹신하다는 거는 충돌할 때 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힘의 크기를 줄인다는 이야기잖아. 그거 찾으라고. 통합과학에서 다 배운 거죠. 같은 거 찾는 거니까. 기역,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착지할 때 무릎을 굽힌다. 맞는 표현이죠. 시간을 최대한 느리게 해주는 거야. 길게. 정지할 때까지. 니은, 포수가 공을 받을 때 글러브를 뒤로 빼면서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디귿, 태권도 선수의 머리 보호대는 푹신한 재질로 만든 거 다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전부 다 답이 되는 거죠.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아요. 답은 5번입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